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을 줄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 또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 곳곳에서 시청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은요,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의 공장으로 부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좌파 정권은 각종 세금의 명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세금을 인상시켜서 기업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었고, 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법을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서로 간에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이 없는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서로 증오하게 되었고, 출산율이 떨어지자 인구를 늘린다는 명분을 들어서 중국인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서 제가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조선족에게 무려 18가지 혜택을 국민들 혈세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제공하였던 것이죠. 좌파 정치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정부 보조금 타먹는 신세로 전락시키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어서 평생 제놈들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떵떵거리고 제 것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좌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 11월 3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서를 맺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사내의 민주연구원이 2019년 7월 10일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의 당 학교인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두 정당은 중국 공산당의 예하 기관인 조선총독부 혹은 안동도읍으로 전락되었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한 행태들이 나오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나간 국내 기업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25%포인트인 법인세를 18%포인트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25%포인트에 지방세까지 더하게 되면 27.5%포인트나 되므로 18%로까지 낮추고 이중과세 비판을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를 과감하게 폐지하면 물가가 대폭 낮아지게 될 것이며, 탈중국하는 기업들과 탈일본하는 기업들을 모두 국내로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넘치게 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주권, 즉 돈 쓸 자유를 이런저런 세금을 통해서 빼앗아 약탈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돈 쓸 자유, 소비 주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라 하죠. 이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세금으로 중국식의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사회주의 정책인 것입니다.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토지를 개인이 점유로 하였으니 정부가 사용료를 걷겠다고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아주 잘못된 세금 제도인 것이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인데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오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세를 내놓을 때 1,000만 원만큼 올려서 전세를 내놓게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가 2,000만 원이 오르게 되면 전세를 내놓을 때 또 2,000만 원을 올려서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 겁에 질린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고 평생 빚을 갚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그나마 어렵게 장만하였던 부동산도 헐값에 매각 처분을 해야 되니 정부, 공무원, 은행들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고 정작 국민들은 정부, 공무원, 정치인, 은행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쓸 돈이 줄어들게 되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동맥경화라고 얘기하듯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로 연쇄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서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도 줄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들은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니 국민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유아복 가게, 산부인과, 컴퓨터 학원, 음악 및 미술학원, 분식점,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산부인과, 분식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망하게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종부세의 폐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좌파들이 거짓말로 모든 화살을 대기업에게 돌리고 있고 또 대기업을 못살게 굴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돈을 안 주면 민노총을 동원해서 파업을 하고 정부는 민노총도 처벌하지 않고 수수방관을 하게 되니 대기업은 공장을 불갑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북한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중공군 298만 명이 참전했던 6.25 전쟁을 좌파 역사학자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말로 중국 공산당과 소련군이 북한을 지원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파괴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 구호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좌파들의 거짓 구호와 선동질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자,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모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매년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걷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 텔레비전이나 피아노 역시 다 재산인데 왜? 무엇 때문에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중국식 토지 공개념, 즉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게끔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통해서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선전을 했는데 결국 부자들은 전세에 세금을 얹어서 내놓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뽑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정치인들이 무상복지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말의 정치인들의 이 술수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종부세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은행의 노예가 또 공무원의 노예가 정부의 노예가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쉬워질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폐지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다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또한 이중과세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피아노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는데 왜? 무엇 때문에? 현금과 부동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2세, 3세로 가서 망가진 회사도 있겠지만 남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족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청년 실업은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한 기업을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자식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술의 전수 또한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도 중요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의 전수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이중과세들은 모두 철폐한다면 우리 서민들의 물가가 대폭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금들 속에는 교육세라고 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매년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학교에서 예산 낭비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과연 거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 세금이 신설될 때에는 우리나라의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우리의 세수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술, 담배, 기름, 가스 등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조금 더 걷어서 세수에 보태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각종 이중과세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연탄 떼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 세금 체계는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세 최고 구간이 45%포인트인데 이 또한 20%포인트까지 낮춘다면 전 세계의 부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정부에서 45%포인트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이란 글을 쓰셨는데 이 글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정의를 이미 내리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각종 세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국민들의 돈 쓸 자유, 돈 쓸 권리, 소비 주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자,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의 외침이 상당 부분 이미 실현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공기업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한번 국회의원을 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20만씩 나오는 국회의원 연금은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도 현재는 연간 수천만 원의 연봉을 타고 있고 아울러서 이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단체 선거제도 또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구청장 정도는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구의회까지 선출한다는 것은 국토 면적이 협소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에 길에서 연명을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우리가 그냥 눈뜨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막대먹은 자들의 이런 무도한 이런 시도를, 이런 악행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에게 제공되는 보조금도 역시 폐지를 한다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안을 쏟아내는 저 파렴치한 정당들은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이고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뛰게 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저 가짜, 거짓말의 국회의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당시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 35조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조차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일명 운동권의 밥그릇 예산이다라고 하는 이 돈이 연간 35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자,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 이후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 속에 숨겨두었지만 여전히 이 35조 원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급여를 200만 원까지 인상하려 하다 보니까 직업 군인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수당을 충족시킬 만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이 직업 군인들에게 주는 각종 수당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또 이 직업 군인들에게 훈련하러 가서 몇 끼 식사까지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것이 요즘 군대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병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군인연금의 지급 시기를 55세에서 65세로 늘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용하고자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격지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이 직업 군인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버텨내는 것도 군인연금 하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 군인연금에 손을 댄다고 하면 직업 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고 예편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방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한겨울에 히터 하나 없는 그런 최전방 격오지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에어컨, 히터 나오는 장비 한번 주려고 생각해들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바람 난 에어컨이 있고 겨울이 되면 히터 나오는 이런 안락한 환경에서 정시 출퇴근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20년 넘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연금을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되겠죠. 자,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진정한 품격 있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과 또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인지 예산 이 30조 원이 넘는 이 돈을 국방비에 전액 투자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양질의 직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께서 장기 근무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 병력 부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금을 책정하고, 국민의 혈세는 정말 써야 될 곳에,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뒤에 자신들이 무상복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바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색내는 이 사기꾼들, 이 거짓말 가짜 정치인들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척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현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을 다음번 있는 총선에서는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낙선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들이 낼 수 없는 세금을 책정해 두고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처벌하여서 사회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될 제도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우리 국내로 대폭 늘리게 될 것이고, 부자들도 돈을 쓰게 되니 내수 경제에서도 돈이 순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총과 북한과 연결고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해서 민노총 지도부에 대하여 여적죄, 형법 제93조입니다. 이 여적죄로 처벌하는 등 법치 확립 또한 병행, 강조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확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이 민주당이 한창 외치고 떠들던 사람 중심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북한 괴뢰와 더불어민주당의 연결고리에 해당되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 또한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설립하는데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결단은 매우 잘한 것이며 하루속히 반헌법적 기관인 여성가족부를 해체 소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중정당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의 해체 대신 이름을 변경하고 존치시키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해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반헌법적 기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업무들이 착실하게 진행된다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기업을 망가뜨리는 민노총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 전 국민들께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율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매년 약 50조 원에 달하는 출산정책 장려금이 허공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도 또한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FTA의 허브 국가이며 한류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만 낮추고 일본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게 되면 한국은 바야흐로 우길승천하는 전 세계의 융성하는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간 자들을 손쉽게 용이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세수는 제7광구 제주도 남단에 있는 제7광구 해저 자원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여 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내고 품격 있는 위대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